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2월 22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시황 진행 중에 영상을 올리는 건 특별한 변동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부터 보자면 월봉 기준으로 486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파동이 더 진행될 수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 횡보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파 형태가 플랫 형태로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파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이후에 오파를 만들고 상승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증시나 혹은 다른 위험 자산군들도 가격 패턴이 일정 형태를 그리지 않고 횡보하거나 위아래 박스권을 가지면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특별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급격한 재상승을 당장 보일 것 같지는 않다입니다. 그래서 채널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확인하셔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에 비해서 아직 코스피 200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여기서 이 구간이죠. 1166원과 1200원 사이 때 이 구간에서 일단 박스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파 형태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파가 박스권에서 갇혀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신흥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오파를 형성하고 일정 조정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큰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일단 하락파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하락 파동의 채널을 그려놨고요. 금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하락파의 위쪽 채널을 크게 뚫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도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반등에서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RSI는 과매수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수권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한국 증시도 이렇게 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지나서 연초까지 내년 초까지도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분들이 따로 메일로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프랙탈 구조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파동이 어떻게든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동이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동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모든 프랙탈 구조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원서에서도 모든 형태에서 똑같은 프랙탈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 구조가 작은 구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파동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월봉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봉이나 1시간봉 기준에서 굳이 카운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외환, 채권, 주식시장 순으로 일단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환 시장이 움직이는 형태가 곧 코스피나 증시가 움직일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코스피 200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하락의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과매도권에서 상승 추세,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저항선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하락, 즉 증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코스피 200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코스피 200에 대한 제 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인데요. 아직까지도 파동이 진행 중이고 크게 보면 5파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FOMC 발표 이후와 그 이후에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파동이 완벽하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굳이 말을 하자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금일 여기까지
16,454.56을 추가 시도를 하지 않고 급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큰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5,710 부근에서 하회 이탈을 할 경우에는 큰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여기 보시게 되면 15,710이라는 것이 저희가 385 보고 있는 구간의 상단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크게 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큰 N자를 만든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하락의 폭은 15,150까지도 아마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변곡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섣부른 방향성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기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여전히 4파에서 5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횡보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5월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대로 보자면 51,245불에서 47,566불까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현재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고, 박스권 상단까지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도 상단을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세 상승으로 다시 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하락 이후 재반등을 한 상황인데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현재 하락 진행 중이기 때문에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대세 상승으로 다시 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주의하셔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시황 분석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